피부에 갑자기 염증이 올라온다거나 하면은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달 음식이나 과자를 자주 먹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몸무게가 80kg에서 92kg까지 찌면서 얼굴, 목, 가슴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커지더라고요. 제가 주방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얼굴이 열에 바로 노출되다 보니까 지루성 피부염이 진행된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대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열이 생기는데 스트레스, 과로, 열성식품이나 인스턴트 섭취가 반복되면 이 열이 몸에 축적되어 독으로 변합니다. 과도한 열독을 배출하려는 과정에서 상부에 위치한 얼굴, 외부에 위치한 피부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잘 낫지 않는 여드름, 습진, 지루성 피부염, 주사 피부염 등은 대부분 이런 열독이 원인이 된 염증 질환입니다. 반복적으로 생기는 피부 질환은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의 면역 기능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사실 하나의 면역 장벽 역할을 하는데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전신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피부 장벽도 약해져서 외부 자극과 세균, 바이러스에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때 몸속에서 염증을 조절하는 기능이 무너지면서 여드름이 자주 곪거나 아토피, 습진이 반복적으로 심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려운 증상이 더 심해지죠. 면역력은 내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 힘이 약해지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피부 질환의 악순환을 만들죠. 면역력을 올려 피부를 회복시키는 한방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독소를 배출해 염증의 고리를 끊고 맑은 피부를 만드는 한의사 조은석 원장. 면역을 끌어올리고 순환을 촉진해 피부 속부터 회복시키는 한의사 손인석 원장. 서울에서 일하는 박수빈 씨는 고향에 올 때마다 꼭 찾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본가가 진주인데 서울에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곳저곳 한의원을 많이 찾아봤는데 사촌 친구가 이 치료를 받고 많이 나아졌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드름 치료를 위해 타 병원에서 압출과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피부가 계속 가려워서 피부를 계속 만지게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특히 밤에는 가려움증이 심해져서 긁고 또 악화되고 결국 약을 복용하게 되고 또다시 나빠지고 이게 악순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에 내성이 생겼고 점점 나중에는 진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이제 피부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피부 때문에 계속 항상 이제 피부 상태를 확인해야 해서 뭔가 마음 편하게 활동을 거의 못했거든요.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나는 뭔가 나쁜 뭔가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먹는 거라든지 늦게 자지도 않았는데 피부에 갑자기 염증이 올라온다거나 하면은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피부가 가렵고 따끔거려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여드름인 줄 알았던 증상, 원인은 안면 피부염이었습니다. 그 피부 면역이 완전히 극강으로 떨어져 있는 게 그대로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피부 표면에 감염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얼굴도 땡땡 붓고 뜨겁고 따끔거리고 진물나고 진물딱지가 막 앉고 이제 이런 과정이었고 그거를 다 거치고 나서 점차 가라앉으면서 이제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처음엔 심각해 보이진 않았지만 스테로이드를 끊으니 스테로이드 리바운드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 숨어있던 염증을 꾸준히 치료했는데요. 안면 피부염은 얼굴에 생기는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말합니다. 초기에는 붉어짐이나 가려움, 발진, 작은 농포처럼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재발이 반복되면 점점 증상이 깊어져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겉증상만 가라앉히는 치료보다는 피부 면역을 높이고 건강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스테로이드는 효과적인 치료제지만 오남용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약을 끊을 때 생기는 스테로이드 리바운드인데요. 면역을 높여 치료했습니다. 침치료는 손발의 경혈을 자극해서 피부 치료에 중요한 폐경락, 심경락, 위경락, 대장경락 기능을 살립니다. 이 장기들의 기능이 좋아지면 열독 제거, 피부 면역력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스테로이드 사용 횟수와 양만큼 리바운드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박수빈 씨는 8주가량 진물이 지속되다가 점차 좋아졌습니다. 얇고 핏기 없던 피부도 이제는 두께감이 생겨서 건강한 탄력과 윤기가 느껴집니다. 앞으로 점점 간격을 늘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한약과 식이, 피부 재생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은 덕분인데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견디니까 피부가 점차 회복되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일단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게 너무 컸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거의 밖을 외출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제일 힘들었었고 이제 옆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정말 응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아마 그게 아니었더라면 제가 잘 견딜 수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긴 치료 과정을 겪으며 수빈 씨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테로이드가 일시적으로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되다 보면은 되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고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좀 근본적인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비만 넘기면 무조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 년 전 손발 저림과 열감, 어지럼증으로 한의원을 찾은 추장식 씨. 방역약품에 노출돼 면역력이 떨어지며 대상포진까지 겪었습니다. 직업이 버스 운전수다 보니까 운전면허인데 이 소독을 하게 됐어요. 소독약을 이렇게 흡입을 해서 그런가 그래서 다른 병원에도 많이 갔었거든요. 많이 갔었는데 원인을 못 찾더라고. 이제 손발 저림을 이제 치료를 하다 꾸준히 좋아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열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막 시간이 오래는 안 가요. 어느 데는 막 한번 콱 오르면 귀 뒤로 막 열이 콱 올라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이제 동료들도 뭐 술을 먹었냐 뭐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그래 그런 게 불편했죠. 흔히 안면홍조라 불리는 얼굴의 화끈거림과 함께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도 나타났는데요. 이런 증상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는 겁니다. 혈관 조절 기능이 불안정해져 얼굴에 열감이 생기고 심박이 빨라지는 건데요. 처음에는 적혈구들이 서로 엉겨 붙어가지고 이렇게 동전꾸러미처럼 묶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적혈구가 작은 그 모세혈관을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가다가 정체되기가 쉬운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태고요. 이제 치료를 하셔서 최근에 찍은 사진은 이렇게 적혈구가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지면서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좋은 컨디션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혈액이 다 못 가니까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렇죠. 흐릿하게. 근데 이쪽으로 오니까 확실히 혈관도 이때보다 뭔가 힘있게 쫙쫙 뻗어가는 느낌이 들고 혈액이 다 들어차 있으니까 색상이 붉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제 피가 통하면서 모세혈관 모양이 선명해졌습니다. 염증성 단백질 증가로 겹쳐 보이던 적혈구도 제 모양을 찾았는데요. 얼굴에 쌓인 열도 호전됐고요. 안면홍조는 얼굴 피부가 갑자기 붉어지며 열감이나 화끈거림이 함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점차 증상이 오래 지속되고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따갑고 가려운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 몸에는 외부 환경이나 감정 변화에 맞춰 체온과 말초 혈관 운동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가 누적되면 이 조절 기능이 약해져서 얼굴의 모세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수축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자극에도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혈관 운동 장애성 안면홍조가 생기게 됩니다. 심장 기능을 안정화하고 상부로 집중된 열을 전신으로 순환시켜 마비감과 저림을 개선할 수 있는 한약을 꾸준하게 복용했습니다.
누적된 긴장을 이완시키고 심장을 편안하게 하는 감초, 연자육, 맹문동, 상부로 몰린 열을 직접 내리는 치자황금, 내린 열을 전신으로 순환시켜주는 육괴, 당기 등의 약재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처방은 열독을 해소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전신의 자율신경 균형 회복에 도움이 되므로 안면 홍조뿐만 아니라 연관된 몸 전체 증상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금진오객 사열요법을 실시합니다. 혀 아래 금진과 오객혀를 사열해 혈관 속 노폐물인 어혈을 배출하는 건데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한방 치료법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 해보실까요? 아, 옳지. 입 다물고 잘 됐어요. 보면 피가 나오자마자 뭉글뭉글하게 덩어리져 있잖아요. 이제 요게 탁한 피라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 적혈구가 막 뭉쳐 있으면은 이런 게 더 많이 보이고, 고개 흩어져 있으면 이렇게 덜 보이고 하는데 혈, 기름때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심장에 열이 쌓이거나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서 쉽게 열독이 생기는 분들은 혀 아래 정맥 혈관이 튀어나와 검게 두드러져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혈된 혀 및 정맥에서 탁한 혀를 빼내면 머리로 몰린 열과 압력이 빠르게 배출되어 시술 직후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어깨와 눈이 가벼워지며 가슴과 얼굴이 시원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열독을 제거하기 위해 배독 청열요법을 실시하는데요. 피부에 사열을 해 과도하게 쏠린 열과 독소를 배출하는 겁니다. 배독, 안면 배독 사열 치료는 얼굴 피부로 올라오는 열독과 울체된 어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부에 직접 사열을 하는 치료법입니다. 사열 직후 피부 온도가 떨어지고 붉은기나 염증이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한결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진 것 같고 뭐가 하나 이거 하기 전에는 얼굴이 좀 열감이 있는 것처럼 그랬는데 지금 하고 나니까 뭐 가면이 하나 벗겨졌다, 벗어졌다 그런 것 같고 눈도 좀 환해진 것 같고 개운하고 가벼워진 것 같고 기분이 좋습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심해져 환부에 고름과 진물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증상이 심해진 걸까요? 군대 가기 전에 여드름이 거의 없었는데 군대에서 살이 많이 찌면서 여드름이 많이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훈련이 힘들어서 살이 좀 빠졌었는데 나중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PX에서 냉동식품, 과자, 탄산음료 같은 걸 자꾸 사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몸무게가 80kg에서 92kg까지 찌면서 얼굴, 목, 가슴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퍼지더라고요. 제대하고 나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달 음식이나 과자를 자주 먹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고 2년 전에는 통풍에 걸려서 통풍약도 1년 동안 먹었었어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까 지방간에 고지혈증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살도 같이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4학년 졸업반인데요. 이제 취직도 해야 되는데 살도 많이 찌고 여드름도 심해서 면접을 보려고 하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만지면 아픈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이었습니다. 살이 찌면서 통풍까지 생겨 약 1년간 약을 복용하고 있었죠. 면역력이 약해지고 몸에 염증이 많아진 상태. 왜 이런 증상이 생긴 걸까요? 지민님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피가 탁해지고 열독이 생긴 것이 원인인데요. 과자나 라면, 탄산음료 같이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서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섭취한 당들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살이 찌게 됩니다. 살이 찌면 음식을 섭취하고 대사하는 과정 중에 열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열이 쌓이고 배출되지 못하면 얼굴에 열이 몰려 열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열독이 염증을 일으켜서 화농성 여드름을 만드는 겁니다.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생혈액 검사를 시행합니다. 혈액을 살아있는 상태로 관찰해 세포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혈액이 깨끗해야 순환도 원활할 겁니다. 지민님 오늘 검사해 보니까
지난번보다 생혈액 검사 결과가 더 좋네요. 깨끗한 혈액은 서로 뭉치지 않고 분리돼야 하는데요. 엉켜있던 적혈구가 많이 호전됐네요. 요즘 얼굴은 좀 어떠세요? 예전보다 피부가 깨끗해지고 여드름도 덜 나서 세수할 때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서 너무 좋아졌어요. 네, 지민님 환웅성 여드름이 진짜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는 염증이 많이 줄어서 압출을 해도 고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찍었던 체열 사진 보니까 얼굴에 몰린 열독도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인바디 검사도 보니까 단기간에 체중이 한 10kg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 흉터나 색소 침착도 더 치료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오늘은 혀 밑에 사혈하는 거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약조 필링 치료 한 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민님의 현재 피부 상태는 열독이 많이 빠져서 환웅성 여드름이 많이 개선되었고 더 이상 고름과 진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체중도 단기간에 10kg 정도 뺐고요. 간 수치와 고지혈증도 개선된 상태입니다. 생혈액 검사상 이전보다 적혈구의 연전 현상이 호전된 걸로 봐서 혈액 속의 염증이 많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여드름 흉터와 색소 침착만 더 치료하면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미세한 약초 알갱이를 피부에 문질러 침투시킵니다. 세포를 활성화하고 진피층을 자극해 재생을 돕는 건데요.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 피부 회복을 유도합니다. 금지록의 혐의 사혈 요법을 통해서 열독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혀를 제가 좀 잡을게요. 쭉 내밀어 보세요. 그대로 좀 내밀고 계세요. 옳지. 좋습니다. 한 번 쑥 뺐다 볼게요. 아, 여보세요. 네, 좋습니다. 아주 탁한 어혈이 나오는데요. 지금 하는 시술은 금진호객 혐의 사혈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열독을 제거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과식을 하면 위장에 열이 쌓여서 얼굴로 열이 많이 발생하고 또 뇌에는 산소 요구량도 높아져서 피가 머리로 많이 몰리게 되는데요. 이때 혀 밑에 있는 설화정맥을 사혈을 하면 마치 고속도로의 차량 정체가 풀리듯이 어혈이 빠져나오면서 뇌에는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얼굴은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때 얼굴로 몰린 열독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치료받은 지 2개월.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일단 먼저 얼굴에 있던 염증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여드름이 골마가지고 세수할 때 많이 걸리적거리고 아팠는데 이제는 피부가 매끈해져서 세수할 때도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졸업을 앞둔 박지민 씨. 건강해진 피부와 몸이 참 반갑습니다. 어머니가 지금은 피부도 깨끗해지고 살도 빠져서 엄청 좋아하세요. 제 건강을 엄청 걱정하셨거든요. 그리고 남자들끼리 만나도 원래 칭찬은 잘 안 해주는데 친구들이 요즘 볼 때마다 살 빠졌다, 피부 좋아졌다고 하는데 조금 쑥스럽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이젠 피부와 외모에도 자신감이 생기고 있어요. 앞으로 음식 조절도 잘하고 체중 관리도 해서 피부 치료 끝나면 취직도 하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습니다. 박지민 화이팅! 김하진 씨는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와 가려움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는 피부가 좋았었던 편이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피부가 가려워지고 붉어지고 양쪽 볼 쪽 피부가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를 찾아갔죠. 스테로이드 약이랑 주사 맞을 때만 피부가 조금 괜찮아지고 사용을 안 할 때는 다시 피부가 악화되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임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약도 끊어야겠더라고요. 그 스테로이드 없이 치료를 하고 싶어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한의원을 찾게 됐어요. 스테로이드 약을 쓰면 잠시 가려움이 없어지고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했습니다. 증상의 원인은 지루성 피부염이었는데요. 아지님은 위장에 열이 많은 소양인 체질인데요. 예전부터 체질에 맞지 않는 치킨이나 과자, 튀김같이 소화하기가 어렵고 열이 많이 발생하는 음식을 자주 먹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열독이 쌓여서 피부의 면역은 떨어지고 피지가 증가하면서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직업 특성상 항상 마스크를 쓰고 불 앞에서 근무한 것들이 외적인 열 자극이 되어서 지루성 피부염을 악화시켰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얼굴에 붉은 반점과 각질,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아지님 요즘 가려운 좀 어떠세요? 가려움 많이 없어졌어요. 언제부터 좀 없어졌어요? 치료하고 한두 달 지나고서부터는 가려움이 없어졌어요. 치료 전후 비교 사진을 보니까 미간 사이에 붉은 염증 기운도 좀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얼굴에 뺨 쪽에 있는 것들도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래서 얼굴을 보호하는 피부 면역은 많이 좋아지고 네. 염증을 일으키는 열독은 많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피부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음식이나 이런 걸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좀 재발이 굉장히 좀 잘 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음식 관리나 이런 것들 좀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독을 제거하고 표피를 정상화했다면 이제는 진피층 손상을 복구할 차례인데요. 아지님 피부 면역을 위해서 MTS 진피 재생 치료를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돌려볼게요. 네. 마이크로 단위의 니들이 피부에 미세한 구멍을 만들어 진피층을 자극하고 피부의 자연 치유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미세한 구멍을 통해 재생 성분을 직접 투입해 피부 회복 속도도 높이는데요. 진피층이 튼튼해지고 염증으로 인한 색소 침착과 피부결이 개선됩니다. 치료한 지 6개월이 지난 아진 씨의 현재 상태는 염증을 일으키는 열독이 빠지고 피부 면역을 회복하여 가려움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와 약도 당연히 끊었고요. 어릴 적부터 있었던 생리통도 거의 없어졌고 소화도 잘 되고 대변도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의 피부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가끔씩 피부 면역을 위해서 진피재생 치료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굴에 쌓인 열독을 풀어 소변으로 배출하고 피부 면역을 높이는 한약을 꾸준히 복용한 덕분인데요.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는 약재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꼼꼼히 발라 더 예뻐지는 시간이죠. 치료를 받으면서 한약을 먹으니까 일단 피부에 가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지루성 피부염 말고도 어릴 때부터 생리통이 심했었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가슴, 배 통증도 너무 심했었어요. 생리할 때면 피부 상태도 악화되고요. 지금은 신기하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는 편이고 대변도 3일에 한 번 볼까 말까였는데 지금은 매일 편하게 보고 속도 많이 편해졌어요. 지금 피부 경과도 너무 좋고 스테로이드도 사용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강관리도 잘해서 이쁜 아기를 갖고 싶어요. 우리 몸은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를 막기 위해 정교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염증이 반복되고 피부는 스스로 회복할 힘을 잃습니다. 피부 질환은 몸이 보내는 건강 신호인데요. 피부를 회복시키는 치료, 그 시작은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피부 질환은 초기에 원인을 알고 치료하면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쉽게 연고를 반복해서 바르다 보면 염증이 만성화되고 피부 자체가 변성되어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잘 낫지 않는 피부 질환은 몸속 열독이 피부로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치료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무엇보다 병으로 고통받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 질환은 단순한 겉의 병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 문제로 발생하는 면역 불균형의 이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 면역과 생활 습관을 함께 돌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래되고 반복되는 피부 질환은 반드시 몸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개선되어야 피부가 같이 좋아집니다.